신성장 동력의 핵심인 소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대.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 개발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쪽으로 충격이 전파가 잘 돼서 일반 페트병에서부터 자동차나 아니면 의자나 그런 고분자 소재를 이제 분자 수준에서 합성부터 물성 향상이나 응용까지 그런 전반적인 분야를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재의 장점을 뛰어넘는 더 높은 수준의 성능과 기능을 더한 고분자 복합 소재를 개발하는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첨단 소재 개발의 중심 거점인 전북의 키스트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이곳에서는 신소재 개발이 한창인데요. 외부 에너지에 의해 색이 변하는 특별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파트에 있는 재결정이 굉장히 잘 된 것 같네. 입자 크기도 크고. 이 갈색 물질과 노란색 물질은 스피로피란을 만들기 위한 원료 물질로, 스피로피란은 보통적으로 특정 에너지를 받았을 때 골이 열린 반응에 의해서 색이나 형광이 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 수준의 센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고분자 소재 및 기능성 복합 소재를 개발하는 김재우 박사입니다. 스피로피라는 인돌과 크로멘이라는 아주 작은 두 개의 분자가 하나의 원자를 공유하여 연결된 고리 화합물인데요. 물리적인 충격을 받으면 멍드는 것처럼 색이 변하는 신기한 소재. 어떤 원리일까요? 스파이로피란이라는 분자가 있는데 그 분자가 그 링과 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링과 링 사이가 그 힘을 받으면은 그 힘이 그 분자 결합을 치게 되고 그 분자가 끊어지면서 어떤 특별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화학적인 변화를 이제 빛으로 색 변화가 강하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형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큰 형광을 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로피라는 2009년 미국의 UIUC 대학 연구팀이 최초로 발표한 뒤 최근 세계에서 활발하게 연구 중인 물질인데요. 크기가 분자 수준으로 매우 작지만 외부의 힘에 색이 변하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인데요. 분자 합성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물질을 생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김재호 박사는 다양한 조건의 실험을 통해 스피로피란 분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탄올 용매를 날려줌으로써 스피로피란 분자를 다음과 같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스피로피란 분자의 경우에는 그 외부의 힘이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효율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스피로피란 분자를 스피로피란 분말 형태로 변화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초로 스피로피란의 분말을 만든 김 박사. 이 과정 또한 독특합니다. 스피로피란 분자액을 계면 활성 용액에 넣어주게 되면 입자 형태로 떠다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중합을 진행해서 스피로피란 분말을 얻게 됩니다. 스피로피란 분자를 계면 활성제와 물이 섞인 용액에 넣어주면 계면 활성제가 물속에서 떠다니는 스피로피란 분자를 아주 작은 공 모양으로 뭉치게 하면서 분말화가 되는데요. 김재호 박사는 이 과정을 알기 위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번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김재호 박사가 개발한 스피로피란 분말입니다. 이렇게 외부 빛에 의한 자극에도 바로 색깔이 변하며 반응하는 민감도를 높인 기술입니다. 기존 대비 민감도를 850%나 향상한 스피로피란 고분자 분말에 대한 놀라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에 발표돼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분말은 기존의 재료에 간편하게 섞어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투명 페인트에 넣어 잘 섞기만 하면 특별한 기능을 가진 페인트가 만들어집니다. 페인트 자체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힘을 감지하는 기능을 더한 것이 핵심인데요. 잘 펴발라주고 이것을 말린 뒤 자극을 주게 되면 바로 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소재에 쉽게 적용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상용화 또한 가능한 기술인 겁니다. 이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때 스파이로피란 입자로 힘이 직접 전달이 돼서 다음과 같이 색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타난 긁힘 자국은 가시광선에 의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원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시광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가시광선을 만나면 분자 구조가 변하면서 다시 원상태로 글씨가 사라지는데요. 이 기술은 다양한 소재와 결합해 우리 생활 중요한 곳곳에 쓰일 수 있답니다. 만약에 교각이나 다리에다가 저희가 스피로피란 분말이 들어간 페인트를 칠하면은 그 교각에 충격이 일어나서 그 크랙이나 아니면 손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 민간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색 변화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민간인들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함으로써 아주 대형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데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호 박사는 바쁜 연구 일정 속에서 키스트 산학 연계 프로그램과 UST 연합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준비는 다들 잘했어요? 네. 힘을 줘서 당기게 되면 혼자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식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일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색 또는 형광 특성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특히나 복합 소재 연구는 여러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경직된 분위기가 아닌 조금 더 자유롭게 발표를 하고 의견을 나누며 연구의 성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물결들이 차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보여요. 소재 분야 연구라는 것이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비슷한 시기를 겪은 김재호 박사이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데요. 감상할 수 있을 정도의 틀렸으면은 틀렸다고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 우리를 설득해 주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법들도 깨닫게 되고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도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스피로피라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그가 이렇게 후배 연구자들의 교육에 신경을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어 본드가 힘을 받게 되면은 그때 박사 5년차 때 미국 APS라고 미국 물리화학회가 있습니다. 그 미국 물리학회에 가서 스피로피란 연구 발표를 처음 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교각이나 이제 자동차 같은 데 적용을 하는 좀 큰 데를 갖고 있어서 이 소재를 제 분야에 적용을 하면은 금세 적용이 되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연구가 항상 그렇지만 이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해도 예기치 못한 그 문제점들이 허들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처음에 화학 합성이었습니다.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설명을 안 해줍니다. 김재호 박사는 스피로피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려고 했지만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합성 과정이 어려웠는데 총 8단계가 넘는 합성 단계에서 중간에 실패하면 다시 1단계부터 시작해야 했는데요. 포기할 수는 없었답니다. 합성을 한 거의 1년 조금 안 되게 계속 합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실패하고 그 다음 날도 실패하고 계속 그런 과정을 좀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제 스파이로피란을 합성하려는 교수님들이 꽤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들도 결국은 많이 막히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예전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거 그렇게 합성하시면 안 된다고. 그 논문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그렇게 합성을 하면 저도 안 됐다고. 그래서 저만 연구를 하면은 어차피 한계도 있고 그 갈 수 있는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교수님들은 다른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연구를 코업을 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른 연구의 진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 김재호 박사가 실험복을 챙겨 입고 바로 옆방의 박사님을 찾아갑니다.
네, 박사님 최용석 박사님한테 잠깐 가서 같이 최용석 박사 시험. 한 가지 소재가 아닌 복합 소재를 연구하며 다양한 협업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아,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세요? 아, 저희 지금 키스트 복합소재기술연구소 내에 다른 박사님들과 협업하기 위해 찾은 연구실. 평판 모습으로 다시. 오늘은 최용석 박사의 열에 의해 원래 형태로 복원되는 형상기억 소재를 실험하는데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최용석 박사님은 그 형상기억 고분자나 재활용 고분자 쪽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외부 힘에 의해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 고분자를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최영채 단장님께서는 어떤 고분자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게 스스로 회복하는 그런 고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성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가 진단과 자가 치유 그리고 재활용을 한 번에 섞어서 그런 다기능성 고분자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이게 가능성 특성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서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연구자의 시선에서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형태로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그닌이면 혹시 나무에서 추출된 물질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고부가 같이 소재로 협업의 장점은 많답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빠르게 서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빠르게 교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융합 연구라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 다른 분야이지만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우수한 소재를 만드는데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소재 연구만 10년째인 김재우 박사. 오랜 기간 연구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는 일은 늘 고비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김재우 박사는 어려움이 생길 때면 연구실 한켠에서 꺼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박사 과정을 시작할 때쯤 직접 만든 이 노트는 실험장치 도면을 직접 그리며 완성한 애증이 담긴 기록 중의 하나로 치열한 연구를 회상하며 연구가 힘들 때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소중한 노트랍니다. 이건 제가 박사학위 때 그 퍼듀 대학을 다닐 때 직접 제가 교수님이 이걸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학생으로서나 아니면 기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만들었던 크립릭이라는 장비에 대한 도면입니다. 김재호 박사에겐 힘든 과제를 내주었지만 큰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 있었는데요. 그는 연구 성과만을 추구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기를 갖춘 연구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처음엔 낯설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답니다. 이거 살 수 있는데 이거 만들려고 그러면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시간도 낭비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교수님은 이거 만드는 과정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사가지고 껴가지고 네가 실험을 하면은 알 수 있는 그 지식의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실험이 조건이 바뀌면은 그것을 넌 어떻게 바꿔줄 거냐? 그럼 그걸 또 살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직접 만들어서 실험을 하면은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게 바뀌어도 이걸 네가 변형을 할 수 있고 그게 완전히 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만들었던 그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이해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크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연구에서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기초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터득해야 내 것이 된다는 원칙에 충실한 연구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었답니다. 지난 5년 동안 박사 과정을 지도했던 학생 연구원에게 직접 스피로피란 측정 장비를 만들면서 기본기를 익히도록 했었는데요. 자신이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싶어서였답니다. 통해서 상황을 측정하려는 거네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경통 내에 볼록 렌즈, 오목 렌즈, 그다음 디퓨저 등 다양한 과학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학 장비의 위치와 그리고 배열, 그리고 거리 등을 조주영 박사가 직접 계산해서 최적화를 했고, 그리고 보통적으로 시편이 어떤 연구에 있어서 한 가지 모양만 갖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이나 다양한 치수나 그런 걸 갖기 때문에 한번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제가 권고를 했었습니다. 주변에서 연구 결과를 빨리 내기 위해 기계를 사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도 있었지만 직접 장비를 만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연구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랍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과정을 밟아가면서 셋업을 해보고 또 최적화를 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굉장히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내가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본부터 충실하게 연구를 했기에 좋은 연구 성과도 내고 있답니다. 늦은 오후 다른 박사님들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데요. 예, 실험하고 와.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실험도 같이 하고 세미나도 같이 하고 각자 학생들을 3명 정도씩 맡아가지고 저희 실험도 보여주고 그리고 과학자가 향후에 어떤 진로를 가지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멘토 멘티 활동을 저희가 지난 여름방학 동안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 수료식이 있어서 익산교육지원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에는 반가운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키스트 박사들 1명당 3명의 학생들이 짝을 이뤄 실험실로 초대해 실험을 하기도 하고 고민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다음 주가 시험이시죠? 다음 주에 또 시험이에요? 네. 중간고사? 네. 학교에서 같이 왔어요? 버스 타고? 고분자에 관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연구원이라는 꿈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참여해보면서 그런 직업도 되게 메리트가 있게 다가와서 좋은 진로 멘토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박사님과 실험실 가는 것도 재밌긴 했었는데 박사님과 박사님이 되실 분들과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저의 진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본 게 제일 좋았던 인상 깊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전북과학고등학교 성명 안수민. 김재호 박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마다 참여했다는데요. 늘 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실험에 몰두하지만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바쁜 시간을 내서 멘토링을 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진로 멘토링이 가장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이 학생들이 제 후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후면은 대학에 들어와서 결국은 대학을 졸업해서 석박사를 할 수도 있고 향후에 과학인이 돼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후배를 보는 입장에서 얘기도 하고 진로도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진로 멘토링을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김재호 박사를 다시 만난 곳은 과학기술의 요람 키스트 서울 본원입니다. 이곳에서 김 박사는 또 다른 복합 소재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2700% 정도 잘 나오니까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시편은 탄소섬유 강화 복합 소재라고 흔히 비행기나 자동차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얀색 시편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자기 강화 복합 소재입니다. 이 두 개의 물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충격 강도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재호 박사가 개발한 하얀색 폴리프로필렌 복합 소재는 가볍고 단단해 드론 등에 활용되는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보다도 강도가 더 강하고 충격에도 잘 견디는 자기 강화 복합재료로 소형 드론의 소재로 주로 쓰이는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대비 52% 가볍고 비행시간은 27% 늘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동일한 소재 대비 강도가 2700% 향상돼 도심형 모빌리티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재호 박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박사님. 오늘 차폐 소재를 이용한 강도를 높이고 경량화시킨 자기 강화 복합 소재 연구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 연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주입해서 검은색은 고분자 분말이고 하얀색은 전자파 차폐 필러입니다. 지금부터 전자파 차폐 복합 소재를 제조할 예정인데 첫 번째 단계로서 메카노 퓨전 원리를 이용해서 전자파 차폐 필러를 고분자 분말에 코팅하는 실험을 수행하겠습니다. 전자파 차폐 필러를 고분자 분말에 코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데요. 여기 챔버 안에 샘플들이 들어가게 되면 챔버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빠져나간 샘플들이 전달 능력에 의해서 마이크로 캡슐로 합성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속의 회전을 통해 큰 입자 위에 작은 입자 하나하나를 둘러싸 하나의 물질처럼 만들게 됩니다. 김재호 박사는 최근 전자파를 이용한 기기들이 많아지면서 전자파에 주목해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전자파를 차단하는 차폐 필러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자파 차폐 성능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원료가 되는 물질들을 한 곳에 넣어 열과 압력을 가해 하나로 만들면 그제서야 전자파 차단 복합 소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공하면 기능성을 높인 전자파 차단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김재호 박사가 만든 전자파 차폐 소재의 성능은 어떨까요? 차폐 능력이 차폐 소재를 넣기 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런 차폐가 되지 않아 영대세 배율이 나타나는 데 반해서 차폐 소재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8GHz에서 마이너스 42dB 그리고 10GHz에서 마이너스 45dB까지 차폐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차폐 기능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자기기뿐 아니라 사물 인터넷 기기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기에 김재호 박사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UAM 같은 경우나 아니면 드론 같은 것도 아니면 자동차도 결국은 저희가 무인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전자파들이 서로 간섭을 하지 않고 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에 달하는 그런 전자파 차폐 고분자 복합 소재를 개발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성능 복합 소재 연구는 때론 어렵고 힘든 과정의 연속입니다. 연구를 하며 쉬운 실험이란 없기에 늘 기본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김재호 박사.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고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죠. 김재호 박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감사패 김재우. 격변하는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소재가 전략인 시대, 첨단 재료 기술과 소재를 개발하며 혁신과 차별화를 이끌어내는 과학자, 소재 기술 개발로 시대의 변화를 꿈꾸는 김재우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격변하는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앞으로 소재 개발을 열심히 해서 키스토와 그리고 국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념은 쉽게 실험 안 하고 하지 말자입니다. 쉽게 실험을 하게 되면은 어떤 단순한 한 가지 실험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실험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그리고 최적화를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실험을 할 때 더 자세히 이해하고 체득할 때만이 향후 실험을 더 확실하게 수립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